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송영진 방송 오늘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관한 소식을 첫 번째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송영진 방송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송영진 방송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송영진 방송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시기 만에 그 발사가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누리호는 사실은 여러분 우주 기술이라는 것은 국가 최고의 전략 핵심 기술입니다. 누리호는 한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7대 우주 강국 시대가 열렸고요. 어저께 그 누리호는 2차 도전 끝에 궤도에 안착했다는 그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모든 과정이 성공적이다, 이런 발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도 우주 가는 길을 열렸다, 이러한 멘트를 보셨을 겁니다. 들으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최고의 핵심 기술인 이 우주 기술을 우리 기술로 완전히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러시아의 이 부분은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우주 기술은 사실 국가 간의 그 이전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전략적인 기술입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누리호 발사 성공에 모든 걱정은 우주로 가져 이런 시민들의 네티즌들의 댓글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누리호의 시민들은 이 염원을 사실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네이버 TV 생중계 방송에 댓글들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오후 4시에 어제 오후 4시에 발사 동시에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누리호야, 대한민국의 모든 걱정을 다 가지고 우주로 가라, 이러한 글도 남겼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21일 오후 4시 어제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이 정화돼서 날아오르자 누리호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던 이 온라인 채널 실시간 채팅방에는 시민들의 축하와 각종 염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누리호 2차 발사 현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 TV 채널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과학기술정통부 네이버 TV 채널에는 약 한 48만여 명, 유튜브 채널에는 2만 4천여 명이 동시에 시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유튜브 채널이 여기도 있는데요. 1만여 명의 시청자가 찾아와서 누리호 시험 발사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 우주의 기술, 그 대한민국 최고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전략적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 김어준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 김어준이 퇴출되려면 지금 노무현과 문재인 시대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김어준의 방송들은 특정 어떤 세력의 이익을 대변했고 가짜 뉴스 같은 거를 양산하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를 일부러 고의로 침몰시켰다, 잠수할 충돌설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의혹적인 이런 부분들을 사실인 양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 김어준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또 조건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 1년에 300억 정도가 이 TBS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교통방송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김어준이를 또 뭐 제도적으로 잘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어준을 퇴출시키려면 세 가지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서울시장이 뭐 김어준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우파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이번에 노세훈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해결된 것 같고, 이 두 번째로는 서울시 의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시도 역시 과반수 의석을 국민의힘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이 세 번째, 이러한 모든 부분에 교통방송에서 교육방송에 대한 이렇게 변모하는 것에 대해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 또 방통위에 또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아쉽게도 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한상혁이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통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2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이게 뭐 어느 때고 감사를 합니다만은 적당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이번에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원은 앞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라든가 또 공용차 이러한 내역 등도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화살이 한상혁한테 간 것 같으죠. 이거는 뭐 분명히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가는 거 그 공공기관에서 이 한상혁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권익위원장 전현희 씨 이분도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서 그 코드 인사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이 임명된 사람들은 이 정무직들이기 때문에 이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퇴직이 되는 게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내세워서 임기까지 지금 버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후한무치한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직업 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이 정무직이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낙하산 인사 아니었습니까? 문재인에 의한 그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내년 7월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지금 그때까지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국무회의 참여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국무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비공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회의를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한상혁, 전현희 두 분이 빨리 빠른 선택을 통해서 윤 정부가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가 일할 수 있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혁이나 전현희는 문재인의 아바타나 마찬가지 문재인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통치의 방향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몽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정권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저지른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염치를 알아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염치를 모른다라면 이게 공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한상혁이나 전현희는 뭐 문재인 양산으로 가든지 이제 개인적인 그러한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다. 국민의 입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일명 여러분 잘 아시는 짤짤이 논란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 윤리심판원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지금 현재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강성 지지층이 지금 이견이 지금 분분하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언 하나로 중징계를 내린 것도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이 강성 의원들 사이에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 또 철험해 이런 것 이재명 지지 클럽이죠. 민주당 내에 있는 이 철험의 해체론까지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은 최 의원에게 최 의원 징계에 반발하면서 지금 현재 무차별한 이 문자 폭탄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당내 메시지입니다. 당내 지금 현재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당내 지금 목소리가 최 의원을 주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안민석이가 빠질 수가 없겠죠. 안민석은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작금의 시민 정서에서 진보 정치인의 성희롱이라는 낙인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자,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 징계로 인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으로 왜곡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식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 안민석 정말 사회 악이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이거 귀담아 듣기라도 하죠. 참 안민석이 불쌍합니다. 자, 안민석 의원은 또 최 의원의 징계로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가 최강욱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조국 수호자 아니에요? 조국한테 가짜 인턴증을 끊어준 사람이 또 최강욱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빨리 퇴치돼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백계문이나 또 쩐명이 이러한 사람들, 개딸들 이러한 사람들이 최강욱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최강욱 같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아픈 일을 민주당이 알아서 뽑아줬다. 뻘짓도 이러한 뻘짓이 없다. 이렇게 안민석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우상호는 더 가관입니다. 우상호는 이날 기자들과의 국회에서 만나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가 좀 센 것 같다. 징계가 센 생각이 든다. 윤리심판원에 관련해서는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하게 처리하고 강하게 처리했다. 이런 식의 지금 우상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대위원장이죠, 우상호 씨가. 이뿐만이 아니라 좀 못할 많고 문제 많았던 김광진 전 의원, 이 페이스북에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합당하지가 않다. 6개월 당원권 정지의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발언 자체의 사실 규명이 안 됐고, 참 이게 사실 규명이 자신들의 보좌관, 여성 보좌관들이 발표했는데 이 사람도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벌의 사유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유일하게 민주당 내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했었죠. 박지원 최고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이었던 박지현 이 사람만이 최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너무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자, 최 의원의 사과와 철험의 회의 해체를 이 박지원 씨는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정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범죄, 성추행, 그죠?
언어적 성폭력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해놓고도 짤짤이라고 얘기한 이 최강욱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하루빨리 이거보다 더 처절하게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 경기 침체, 고물가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맞서 지금 공공기관 대수술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이 29개나 늘어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쪽쪽 빨아먹는 이 공공기관이 29개가 늘어났고 1년만 해도 11만 6천여 명. 자, 부채가 무려 84조 원에 해당합니다. 84조 원에 해당합니다. 평균 보수가 대기업보다 약 8.3% 정도 높고요. 그러나 생산성은 가장 낮습니다.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만 18곳입니다. 이거 다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자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빚이 크게 늘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583조 원입니다. 부채가 완전히 급증한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직, 인력, 이게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방만 경영이 되고, 청사나 이런 데를 아주 빚가번쩍하게 짓고,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그런 청사가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덕적 해이라든가 과도한 복지, 호화 청사, 이런 이권 카르텔에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고연봉 그 임원진 일부를, 고연봉에 대한 그 임원진들은 이 일부를 지금 반납하는 이런 솔선수범한 일이 있어야 되겠고, 또 불필요한 자산 등을 매각을 해서 구조 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과 동시에 이 청사 이러한 부분도 다 매각을 빨리빨리 해서 이게 서민층들한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왜 생산성도 낮은데 급여 부분도 대기업보다 8.3%가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채는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고강도의 공공기관 대수술에 들어갈 것으로는 보입니다.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방만한 경영 사례들을 윤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6월 22일 준비한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전해드렸던 누리호에 대한 이 발사 성공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송영진 방송 오늘의 아침 주요 뉴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